캐나다 국적자가 비자 없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노바스코시아주 노바밸리 한인회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한 캐나다 무사증 입국 재개를 청원했습니다. 노바밸리 한인회는 캐나다 내 어느 단체도 나서지 않아 자신들이 주관하게 됐다며 캐나다 한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청원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청원인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되면 주무부서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청원은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에서 노바밸리 한인회는 지난해 3월 캐나다 측의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한국도 4월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의 무사증 입국을 정지했으며 이후 시간이 흘러 이달 초 캐나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캐나다 시민권자에게 사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상호주의 차원에서 캐나다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자와 자가격리 면제 발급으로 인해 공관 업무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멕시코, 영국 등 21개국에 이어 지난 1일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 등의 28개국을 추가해 49개국으로 늘렸으나 이때도 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추석 후 폭풍으로 인해 어제 2,400명대에 이어 오늘 오후 9시까지 2,924명에 이르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리에 있는 아메리다 시니어 하우스에서 캐나다 최고령자인 이자영 할아버지의 111번째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메리다 식구들끼리만 축하했지만 올해는 다행히 규제가 어느 정도 풀려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자영 할아버지의 111번째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아메리다 시니어 하우스에서 열린 생신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들은 물론 외부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축하 화환을 보내고 연하마틴 상원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피터정 아메리다 CEO와 이우석 한인 참전용사회 회장, 서울시의회의 장민우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파킹장에서 텐트 치고 간단하게 저희들도 서운해서 못 지나가서 사실 간단하게 했고 여기 오늘 이제 1년 넘게 시간 지났죠. 다른 큰 이벤트도 없었고 오늘 첫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6월달, 7월달 굉장히 이제 어르신이 막 이제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셨었어요. 잘 드시게 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그리고 잘 드시고 그리고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도와드리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셔서 그나마 최근에는 혼자서 바깥에 나갔어서 이발도 하시고 오셨어요. 이날 잔치는 이자영 할아버지 가족들의 감사 인사와 아메리다 직원 및 거주자들의 축하 공연들이 이어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다시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미접종이거나 부분 접종자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20에서 39세가 252명으로 가장 많고 40에서 59세 177명, 이어 11세 미만이 143명이며 12세에서 19세 사이는 81명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144명, 필지역 83명, 오타와 70명, 욕지역 54명 등입니다. 학교 관련 확진자 수는 173명 늘었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중 8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는 308명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193명 중 182명이 미접종이거나 접종 상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전날 700명대에서 다시 800명대로 늘었습니다. 또 5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현재 330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이 중 148명이 위중증 환자입니다. 알버타주는 신규 환자가 1,660명이 나오고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문제지만 병원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한 데다 위중증 환자도 226명에 달해 의료 붕괴 직전입니다. 이에 비필수 수술을 취소하고 연방정부에 의료 인력과 환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알버타주 보건당국은 새로운 위중증 환자의 100%가 백신 미접종이라며 주민들 모두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15배,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은 40배나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거마니 협회가 3주 전부터 어린이와 10대, 시니어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와 보상을 두고 협상 중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힙 적용을 받는 어린이와 10대,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시력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자비로도 검진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협회는 한 명 진단 시 정부로부터 $44 65센트를 받는데 이는 31년 전 $39 15센트에서 고작 $5 정도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료비가 전국 10개 주 중에서 가장 낮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진료비 8.4% 인상과 일시보조금 $3,9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협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해당 연령층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풀타임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8주 동안 한인회 사무국에서 문화행사 업무를 지원하고 한인회 회원가입과 장부를 업데이트하며 각종 문서 번역과 작성 이외에 한인회 웹사이트와 SNS를 업데이트하고 편집하는 사무 업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만 15세에서 30세 이하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해야 하며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한인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인회는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과 관심이 있는 차세대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어린 두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퀘벡주 가티노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낮 2시 루 던케르크에 있는 집안에서 51세 남성과 이 남성에 따른 3살과 5살밖에 안 된 어린 여아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아이의 아빠인 남성이 어린 딸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가정 불화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수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했으며 수주 전엔 숨진 아이들의 엄마가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든 채 집에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방 총선 투표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KFLL-NL 보건당국은 지난 월요일 밤 9시에서 자정 사이 세인트루트 성공회 투표소에 다녀간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열흘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피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이 투표소엔 퀸스대학 학생들 다수가 당일에 등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섰고 일부는 3시간 가까이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기후 파업의 날을 맞아 캐나다 전국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주의사당 앞에선 오늘 낮 12시 30분 10대를 중심으로 한 퓨처 토론토 단체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집행을 온주 정부에 요구하고
연방 자유당엔 친환경적인 대규모 투자와 최근 선거에서 약속한 기후 관련 공약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기후변화에 대해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에 90여 가지 행동도 도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선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기후 파업 시위가 진행됐습니다.